2005년 2월 13일이야. 서울 강남에 있는 화상치료 전문 병원이야. 깜짝. 불이야! 불이야! 환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와. 화재 출동! 화재 출동! 바로 소방차가 출동했어. 다행히 불길이 빨리 잡혔어. 예? 다행이다. 인명피해도 없었어. 아유 어디서 불이 시작된 거야? 119 대원들이 복도를 따라가는데 무슨 냄새가 확 나. 휘발유 냄새였어. 휘발유 냄새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? 누군가 일부러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. 그치.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. 바로 불이 난 그날 밤이야. 형사들이 CCTV를 확인해봤어. 한 젊은 여자야. 키는 한 167 정도? 그리고 되게 가녀린 체격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어. 바로 옆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도 확인이 됐어. 같은 여자가. 같은 여자가. 아, 범인이네. 이 여자가 누구냐? 엄땡땡. 이 사람. 29살 엄씨야. 젊어. 너무 젊은데요? 물어봤지. 대체 왜 불을 지른 겁니까?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계속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야. 그런데 형사가 갑자기 이봐요! 왜 그래요? 장 형사! 여기 좀 와줘봐!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어. 갑자기 조사받다 그냥 자기 이래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 오줌이 저까지 가 있어요. 소변이. 그리고 쓰러져 보는 거야. 어머, 어떡해. 119 불러와 갔어요. 병원을. 관리자분들께는 기급을 하는 거예요. 자꾸 뭐 하다가 사람 사고 나면 안 되니까. 근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. 뭐야?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뗐어. 불꽃이 타오르면 그 안에서 죽은 딸이 어른거려요. 어머, 어떡해. 이 엄씨는 8년 전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대. 근데 얼마나 예뻐. 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겠지. 그러던 어느 날 쿵! 애가 책상에서 떨어졌어. 뇌진탕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. 근데 끝내 사망을 했어. 그때가 겨우 3살 때. 3살 때.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자꾸 방화 충동이 생겼다는 거지. 근데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. 진짜? 사실이야. 불 지른 건 물론 너무 큰 잘못이야.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뭐 어차피 인명피해도 없었고 또 아들이 있어. 아, 또 아들이 있고. 그렇지. 어린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뭐 구속수사를 하면 뭐 어떡하겠어 그 아들은. 사정을 좀 봐줍시다.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어. 해서 엄씨를 풀어줬어.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. 누가 경찰서를 찾아왔어. 이번엔 남자야. 저 우리 누나 담당 형사님이 누구세요? 엄씨의 남동생인 거야. 근데 이 남동생의 말이 완전히 예상 밖이야. 저희 누나 주변에는 안 좋은 일들만 생겨요.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요. 어? 또 갑자기 무슨 얘기야? 그니까요. 갈등을 많이 했겠죠. 그렇잖아요. 형제지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한 거지. 이상하다. 그래, 메모를 한번 해봐라. 첫 번째 내용 죽고 딸도 죽고 또 두 번째 내용 죽고 어? 분명히 누나라고
인과관계 있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섰으니까. 일단 누나가 결혼을 2번 했는데 매형이 둘 다 갑자기 죽었다. 이건 뭔가가 있다. 은밀하게 내사에 착수했어. 제일 먼저 만난 건 사망한 2번째 남편의 누나야. 엄 씨에 대해서 물었지, 그 누나한테. 대체 어떤 여자냐? 엄청 잘했어요. 저희 집 뭐 어머니 무슨 날이면 엄마 이렇게 챙겨주고. 그래서 아 되게 싹싹하게 잘한다. 음식 같은 것도 잘 해갖고 와서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. 홍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었고 유치원 교사에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소개를 했어요. 명문 유치원. 친구분들이 저 녀석이 그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분을 만났나 이렇게 이제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. 유아교육 전공의 유명 사립유치원 교사고 친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 중이라고. 그리고 또 동생은 미국 유학하고.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산 10억을 남겨주셨대. 뭐 성격 좋지, 그리고 예쁘지, 거기 재력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그녀였다는 거야. 근데 반면에 자기의 남동생, 그러니까 2번째 남편,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대. 어쨌든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바로 나를 잡기로 했어. 바로 동거에 들어갔어.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나?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어. 화장실에 가다 넘어졌는데 꼬리뼈에 금이 갔대. 근데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야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?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약 기운 때문이었대. 아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좀 먹었는데 갑자기 그 약을 먹고 핑 돌더니 꽈다. 근데 잘 기억이 안 난대. 몸살 감기약 먹고 기억이 잘 안 나는. 다행히 회복이 빨리 돼서 퇴원은 빨리 했어. 엄 씨가 또 옆에서 엄청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거든. 근데 사람 일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.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자가 또 병원에 실려가.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아프다고 그랬었어요. 아, 졸려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어. 근데 자기가 그렇게 깊이 잠들었는지 몰랐었다 그러더라고요. 어머머. 아, 이건 상태가 심각한가 봐. 눈을 먹어. 눈 감고서 눈물만 줄줄 흘리거든요. 분명히 찍어서 딱 봤더니 몸이 이렇게 뚫렸더라고. 어떻게? 뭐 이렇게 뭐가 툭 뚫고 들어갔어, 거기. 안에가 다 어리져가지고 깨져가지고. 동공이 뚫렸다고요? 근데 모른다고요? 기억이 없다. 결국 오른쪽 눈은 실명이 됐어. 그래도 엄 씨는 한결같았대. 자기는 괜찮다. 혼자 병수발 다 들고 기운 내라고 위로하고. 거기다가 얼마 안 가서 좋은 소식도 날아왔어. 제일 좋은 소식. 그치, 임신. 아이가 생긴 거야. 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혼인 신고부터 하자.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거야.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. 왜? 링거 맞은 자리가 자꾸 부어오르는 거야. 그래서 다른 데를 놔도 또 붓고 다른 데 놔도 또 붓고. 뭐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숨이 멎었어. 그렇게까지 아프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죽을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, 저는. 사망 원인은 봉화지경. 봉화지경 환자의 사진이야. 두 번째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떴어.
이렇게 남편이 떠나고 엄씨는 뭘 했을 것 같아? 영혼 결혼식을 올렸어. 세상에. 요즘 젊은 친구들 같지 않고 대단하다.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감동을 많이 받았죠. 그러니까 형사들도 혼란에 빠진 거야. 이거 그냥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? 근데 첫 번째 남편 있지? 첫 번째 남편의 병원 기록을 보고는 형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. 첫 번째 남편도 응급실에 실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. 첫 번째 남편도 결혼 생활 4년 동안 10번 넘게 10번 넘게 입원을 했었어. 뭘로 입원했냐? 일단 뇌진탕 2번. 똑같네. 자, 그 다음은 뭘 것 같아? 눈. 실명? 실명. 실명. 진짜? 똑같네. 똑같아.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. 눈이 안 떠져요. 이 보호자 말로는 남편이 자해를 했대.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다는 거야. 이 보호자. 보호자가 누구냐? 엄씨. 결국 얼마 못 가서 사망했어. 사인이 뭐겠어? 원칙이요? 그렇지.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. 와, 대박.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소름 끼치지. 형사들이 바로 검거에 나섰어. 자, 당신을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. 하는 순간에 픽! 쓰러졌어. 너 쓰러져. 그래서 병원에 데려왔지. 근데 이번에도 별 이상이 없대. 뭐야. 그러면 작전상 일부 후퇴를 하자. 더 확실한 물증을 찾아보자. 오후근 형사님은 엄 씨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. 아까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온 게 누구라 그랬지? 남동생. 그렇지, 남동생이라 그랬잖아. 네.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오빠를 찾아갔어. 방에서 나오는데 느낌이 세. 어떡해. 아, 오셨어요? 아,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오빠입니다. 눈이 안 보이는 거야. 몇 해 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대. 두 눈 다. 실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아예 앞이 안 보이시는 상황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전혀 장애 등급이 나오셨나요? 네, 이래서요.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없으니까 술 먹고 잔 기억밖에 없으니까 왜 다쳤는지도 모르겠고 자, 내친 김에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. 엄씨 엄마, 네.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? 미국에. 미국. 아니었어. 한국에 계셨어. 이 여자가 했던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야. 오빠가 육사에 근무한다. 아니었어. 동생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? 거짓말. 본인이 유아교육 전공의 유치원 교사다? 아니야. 아버지가 유산 10억을 물려줬다? 아니야.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? 어머니도 설마. 눈이 멀었어. 레퍼토리가 똑같아. 자고 일어났더니 앞이 안 보였다. 그리고 잠들게 한 뒤에 뭔가로 눈을 찌른 거지. 설마 엄마를? 설마 오빠를?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, 가족한테. 대체 어떤 여자길래? 궁금하지, 형, 엄씨. 구속 직후에 엄씨의 모습이야. 지금 가족들이 다 다치시거나 이러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? 네? 말하기 싫다고요. 괴로움.
어떤 점 때문에요?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. 우와. 엄 씨는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했어. 두 남편 넘어진 거 엄씨가 민 거였어. 흉기로 배 자해한 거 엄씨가 찌른 걸로 다 인정을 했어. 야, 진짜 무섭다. 범행 전에 약을 먹였다. 그래서 남편들이 기억을 못한 거다. 모든 게, 그리고 심지어 실명. 실명도 뭐 마찬가지지. 재운 뒤에 뾰족한 걸로 찔렀대. 와, 대박이다, 대박. 대체 이유가 뭘까? 해를 입히더라도 보통은 남한테 해. 그치. 근데 이렇게 가족만 골라서 맞아. 그 대상이 무슨 보험금이 걸린 거 아니야? 맞아. 아 진짜? 돈. 돈이 필요해요. 돈이 얼마나 필요했었는데요? 많이 필요했었어요. 엄 씨의 보험금으로 확인된 것만 4억 6천만 원이야. 4억 6천만 원이면 그 당시 서울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아까 결혼식은 안 해도 혼인신고는 악착같이 했잖아. 그러네. 모든 게 계획적이었네. 보험사에서도 청구하는데 안 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사망 진단서 있고 치료 내역서 있고. 그래서 의뢰도 안 됐고 네? 사인 불명이고.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거는 꿈도 못 꾼대. 네. 보험사마다 특별 조사팀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대. 자,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? 본인이 얘기해. 나 어디다 썼다. 어디다가 쓰실 돈이었는지. 약을 샀었어야겠어요. 어? 무슨 약이요? 마약이요. 그냥 너무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댔다. 그리고 중독이 돼버렸다. 그 소변을 받아서 국과수에 넘겼어. 과연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. 자,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냐? 판결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야.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 먹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구입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등 인류 갑부처럼 돈을 썼다. 죄의식이 없구나. 이 엄 씨는 그런 식으로 보험금을 다 써버렸어. 다 썼다고요? 그거를? 다 썼어.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니.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죽이고 싶죠. 차라리 그냥 돈이라도 그냥 가져가고 몸이라도 성하게 해놨으면 어머님 저 어떻게든 살 텐데. 저희가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저희 집 가장이었거든요. 제 동생 죽고 나서 TV에서 한참 동안 병원 장면이 나오면 제가 보지를 못했었어요. 그날 제가 집에만 안 갔어도 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일 그게 미안해요. 아니면 면도라도 해주고 갈 걸.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 걸. 못 지켜줘서 미안해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그러면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쉬게 해주고 뭐 물론 이제 애증이 다 어느 가족이나 있지만 그렇죠.
결국은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. 사실은 연쇄 살인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. 이런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.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무동기식으로 상상하기 이상으로 너무 큰 사건들이니까. 두 번째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엄씨가 친정집에 얹혀 살 때 얘기야. 어린 아들도 같이 있었어. 하루는 어떤 날 오빠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. 오빠 조심해! 놀라서 깼지. 불이야! 불이야! 오빠가 막 뛰는데 어머니, 오빠 두 분 다 화상을 입었어. 집에서 난 거네. 집이야. 엄씨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? 두 사람은 멀쩡해. 자, 그날따라 아들은 또 집에 없었던 거야. 베이비시터한테 맡겼거든. 근데 불이 난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? 이삿날. 20일 전쯤에 엄씨가 이 집을 팔았대. 이 집이 그러면 엄씨 거냐고? 아니야.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대. 계약금부터 중도금, 잔금까지 엄씨가 다 받아서 챙겼대. 가족들은 집을 판 것도 모르고 네. 이사 가는 것도 몰라. 자, 그래. 그러면은 집을 팔았잖아. 그럼 비워줘야 하잖아. 네. 이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야. 집을 비워야 했던 날. 불이 난? 하필 그날 불이 난 거지. 야, 이거 우연이겠니? 일단 불은 누가 질렀다? 내가 봤을 때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. 더 당황스러운 건 지금부터야. 자, 집은 팔았고 돈은 다 썼어. 온 가족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이야. 그때 엄씨가 누굴 찾아갔어. 불이 나서 갈 데가 없어요. 온 가족이 지금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시면. 자기 아이를 맡아줬던 베이비시터. 엄씨가 사정을 했어요. 그때 갈 곳이 너무 없다고.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집을 알아봐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할 때까지나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. 불쌍하잖아요.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드디어 나가겠다고 한 날이 왔어. 무슨 일이 생겼을까? 불이 났어. 불이 났어. 이번엔 꽤 불이 좀 컸어. 베이비시터 부부와 그리고 같이 살던 딸이 있었는데 모두 중화상을 입은 거야. 이 베이비시터의 남편분 있잖아. 끝내 사망을 하게 됐어. 화상으로. 그만큼 불이 컸던 거야. 그럼 왜 질렀을 것 같아? 왜 자꾸 불을 지르는 거지? 그 불 지르면 돈 나와요? 엄씨가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. 없지. 엄씨의 대답은 네.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. 나가달라고 해서 뭐 화가 난다나 뭐 그런 정도의 얘기들. 아, 이게 뻔뻔한 정도가 아니네, 이 사람은.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, 형. 보험금을 노렸어? 아니야. 돈다발이 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런 것도 아니야. 무슨 원한이 있겠어? 없어. 악마죠. 그러니까 그게 악마지. 그게 인간 얼굴을 한 악마다. 연극한 거잖아요. 사실은 다. 그거 하기 싫은데 그냥 다 남편한테 지극정서로 가난한 척 하면서 더 편하게 얘기하면 내일 모레 죽일 건데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.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? 사이코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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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회적 인격 장애. 그러니까 사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읽어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네. 공감 능력이 없다. 아, 그래. 공감 능력이 없다. 엄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엄씨의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? 지금 복역 중인가? 16년이면. 사형은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. 지금 16년째 복역 중이야. 자, 그렇다면 이 엄씨 피해자들한테 사죄는 했을까?
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죄를 했겠어 이 사람이. 안타깝게도 전혀 없었어. 뭐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지. 사람이 날아간다. 10월 10일 10시. 승객 200여 명을 태운 카페리오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면서 파도가 빵! 이리 쏠렸다. 저리 쏠렸다. 막.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, 물속으로. 오늘 머리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 된 거야. 계속 올라와. 소름 돋았어. 선장을 봤어요. 선장이 살아있다는 거야? 어? 선장. 먼저 탈출한 거잖아.